우주가 138억 년이라고 하는 한 시간에 베인 주머니가 뻥 터져서 팽창하면서 생겼던 막 터져서 날아다니는 것들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뭉쳐서 지들끼리 살아요. 이게 별입니다. 그 별 중에 하나가 태양입니다. 태양 주변에도 지들끼리 뭉쳐서 뭐 지구도 있고 화성도 있고 수성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46억 년 전에 아마 그런 식으로 지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런 지구가 시간이 무지하게 지나면서 아마 지금처럼 아름다운 지구로 변했어요. 무식하게 변했어요. 크기도 커졌고 사이언티픽하게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뭐가 있지만 쉽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초기의 지구에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게 아주 무식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놈들이 물이 생기고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또는 그러한 CO2가 암석이 되고 하면서 조금씩 낮아졌다가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해와서 현재에 이르는 변화를 가졌습니다. 또한 지구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우리를 먹여 살리는 산소라고 하는 놈도 없다가 한 20억 년쯤 지나니까 우연스럽게 산소가 생겨서 점점 많아져서 이만큼의 지금은 100% 중에 20%가 산소예요. 20% 정도의 산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들이 살는 지구로 변하게 되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지하게 뜨거웠던 적도 있어요. 무지하게 차가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 7억 년 전쯤에는 지구가 온통 눈으로 얼음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러한 지구를 눈덩이 지구라고 합니다. 이처럼 추웠던 지구도 있고 엄청나게 뜨거웠던 지구도 있었어요. 돌덩어리도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미국하고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미국하고 이런 전 세계의 돌덩어리 하나로 뭉쳐져 있던 시기도 있었어요. 하나로 뭉쳐져 있다가 우리는 한계하다. 근데 저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뭉쳤다 떨어졌다 뭉쳤다 떨어졌다를 아주 반복을 해왔습니다. 지금의 지구는 아주 넓게 떨어져 있는 시기입니다. 2억 년만 있으면 다시 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운석이 떨어져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수두룩하게 맞습니다. 조그만 운석이 떨어진 적도 하지만 큰 운석이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화산도 무식하게 많이 터졌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지구에 사는 생명체의 70%를 다 죽였어요. 운석이 떨어진 것보다 더 혹독하게 전 지구의 화산이 막 폭발을 해갖고 전 지구에 있는 생명체의 90% 이상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두룩하게 많은 변화를 겪고 와서 지금 현재 아름답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저게 지구의 변화예요. 46년 동안 저렇게 변화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조금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지구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변화가 아마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눈을 들어서 지구를 보면은 우리가 지구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하실에서 그렇지만 별명이 있을 거예요. 나무도 있고 뭐 아름다운 것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 근데 그걸 마치 사과 껍데기 벗기듯이 하나만 쭉 하고 벗겨내면 지구는 전부 돌이 있어요. 지구는 돌입니다. 사실은 돌에서 모든 게 기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겉에 있는 어떤 생명체들을 빼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들을 빼면은 전부 돌이 있어요. 그 돌들을 과학자들은 화성암이다, 퇴적암이다, 변성암이다 해서 몇 가지의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한 돌들은 쾌당하게 막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전 지구에 있는 돌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가끔 들어보셨을 것도 같지만 단층이니, 숲고기니, 뭐 이런 것들에서 이상한 돌들이 막 붙어 있어요.
1800년도쯤에 지질학자들이 저렇게 붙어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돌들을 가장 오래된 것부터 점점 덜 오래된 것으로 순서를 매겨놓기 시작했어요. 저러한 일들이 1830년대쯤에 있었어요. 지구에서 만들어진 돌들을 가장 오래된 돌부터 처음에 최근의 돌까지 이렇게 쭉 순서를 매겨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질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런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학생들한테도 어디 가서 서로 다른 돌이 많은데 저거 순서 매겨 하면 아주 쉽게 합니다. 저렇게 순서를 매긴 다음에 봤더니만 요 돌은 좀 뭐가 다르고 요 돌은 뭐가 달라서 구분을 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좀 뭐가 다르네. 여기는 뭐가 다르네. 라고 했습니다. 저런 거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게 공룡이 삼엽충보다 어린애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공룡이라고 하는 게 삼엽충보다 어리고 공룡은 암모나이트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구나. 근데 공룡은 육지에서 살았고 암모나이트 아저씨는 물속에서 살았구나. 암모나이트의 조상이 우리가 맛있게 먹는 오징어구나. 순대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룡은 중생대라고 하는 시기에 살았던 걸 알고 삼엽충은 고생대라고 하는 시기에 살았던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중생대는 좋은데 그럼 공룡이 진짜로 몇 년에 살았는데요? 라고 하는 것들을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1800년도 말쯤에 1900년도 초반에 가자 이제 그 유명한 퀴리브리, 러더푸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암석에서 암석이 만들어진 나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요. 따라서 이제 그때부터 암석에다가 연령을 붙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러한 일들이 1900년도 초기에 전부 완성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우리는 지질연대표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조금 더 세밀히 보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데 가면 언제나 시대표가 있습니다. 그 시대표는 이렇게 해놨죠. 조선시대, 무슨 신라시대. 조선시대가 뭐냐면 조선 사람이 살던 시대예요. 고려시대는 고려 사람이 살던 시대. 중생대는 중생대 생물이 살던 시대입니다. 구생대는 조금 오래된 생명체가 살던 시대.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지구상에 있는 돌들의 이름을 붙이고 시간을 알고 막 이렇게 알고 분리해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각각의 지층에서 이제 많은 고생물학자들이 화석을 찾아서 이 시기에는 얘가 살았고 이 시기에는 얘가 살았고 이런 옷을 입고 저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박테리아 화석을 찾아서 라고 하는 걸로 강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김태환 선생님이 부탁한 것에 관계없다가 엊그저께 만든 도입을 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조금 어려워할 것 같아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나이부터 이렇게 봤더니만 지구는 46년에 탄생했대요. 이 얘기도 재밌는 게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돌들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돌들의 시간을 고려시대, 신라시대, 조선시대처럼 시간을 나눠놨어요. 아까 돌에서 찾아오는 생명체의 특징을 가지고 나눠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라시대는 신라 사람들이 살던 시대, 고려시대는 고려 사람들이 살던 시대고 조선시대는 조선 사람들이 살던 시대. 따라서 이렇게 지구의 시간을 구분해놓은 이유는 그 당시에 생명체를 기준으로 나옵니다. 맨 밑에 있는 시간을 시생부대라고 합니다. 생명체가 시작한 시대고 원생부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 위에 거는 원시적인 생명체가 살았던 시대. 그 다음에 현재에 있는 것도 우리가 현재의 개념의 생명체가 사는 시대다. 현생부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학술적으로 하기 전에 이 지구의 46억 년의 시간을 크게는 두 개로 나눕니다. 위에 조금 있는 거하고요, 밑에 큰 것들. 그래서 위에 조금 있는 것들을 우리가 현생 부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그저 선캠비아 시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현생 부대는 사실은 영어로 보면 조금 영어 발음이 안 좋은데 파네로조익이라고 합니다. 파네로조익의 뜻은 눈에 보이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생물학자들이 화석을 찾아서 막 줬습니다. 좋아. 근데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된 옛날의 화석을 찾으려고 계속 막 찾다가 언제나 여기에서부터 화석이 안 나와요. 신생대 화석 많고, 중생대 화석 많고, 고생대 화석 많은데 고생대 밑에만 가려면 화석이 안 나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뜻의 현생부대라고 불러요. 아까 몇 개 나눴던 것들을 선캠브리아 시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시대를 은생이연이라고 합니다. 은생은 생명체가 있기는 하지만 은둔에 있다. 숨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화석이 이 시대까지만 나오고 안 나와서 처음에 생명체가 이때부터 태어났나 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생명체는 지구 태어나서 조금 있다가 태어났을 거야. 근데 이때 살았던 생명체들은 화석으로 남기에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화석으로 안 남을 거야. 과학이 많이 발전하면 화석이 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저의 제목은 김태환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했던 거는 박테리아 화석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 화석에 대한 그런 선캠브리아 시대에 있는 얘기를 할 겁니다. 따라서 조금 어렵지만 이건 눈에 보이는 여기에 현생들, 쉽게 얘기하면 중생들, 고생들, 신생들, 여러분들이 아는, 학생들이 아는 모든 화석은 여기에 있습니다. 공룡, 암모나이트, 삼엽충, 어쩌고 저쩌고 모든 화석이 여기 있습니다. 지구가 46억 년이나 됐는데 40억 년까지에 대한 화석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떠들고 텔레비에서 떠들고 떠들고 하는 거 요 얘기 조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은 지구의 나이를 하루 24시간으로 이렇게 했을 때 한 23시간까지는 아무 얘기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하고 있는 삼엽충 어쩌고 공룡 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삼엽충 어쩌고 하는 애들을 통칭적으로는 진핵생물이라고 불러요.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간다. 진짜 핵을 가진 생명체의 세상이다. 그래서 진핵생물이 있어요. 이제 박테리아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원핵생물이라고 해요. 여기가 원핵생물.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여러 가지 나눠놓는 방법이 있고 학문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다른 방법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가지의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하나가 진짜 핵을 가진 생명체, 진핵생물. 또 다른 하나가 원시적인 핵을 가진 생명체, 원핵생물. 이 두 가지로 탁 나눠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다른 것들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나눠요. 그래서 진짜 핵을 가진 애하고 원시적인 핵을 가진 애의 근본적 차이가 뭔데요? 차이가 무수하게 많아요. 근데 근본적 차이가 뭔데요? 하면 나를, 생명체의 개체를 나타내고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DNA나 RNA가 어디에 있느냐고 얘기했어요.
DNA나 RNA가 핵이라고 하는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진짜 핵이다 해서 진핵생명체. 근데 핵막이라고 하는 게 없이 세포 안에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원시적인 형태의 이름이 있어서 원핵 생명체라고 해요. 우리가 아는 식물, 동물, 아메바, 유구레나, 유공충, 말미잘, 해산, 전부 진핵생물. 원핵생물을 다른 말로 박테리아라고 얘기해요. 박테리아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세균이에요. 세균입니다. 세균. 오늘 박테리아 하면 멋있어 보이고 세균 하면 좀 그래요. 오늘 세균 얘기할 건데 자, 따라서 보면은 지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주 원시적인 핵을 가진 원시적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태어났습니다. 걔네들이 이제 진핵생물로 진화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인간도 나오고 상어도 나오고 말미잘도 나오고 고등어도 나오고 합니다. 얘네들 이 시기에 이러한 애들을 다 만들어내기 위해서 박테리아가 이때 태어나가지고 이만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기를 박테리아의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 때도 지질학과를 다녔고요. 근데 박사를 가는데 생명의 기원이나 박테리아 화석을 지도교수가 연구하라고 해서 갔는데 그게 생물학과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연구하다가 무엇을 하면은 수두룩하게 이게 질문이 너 박테리아 화석을 어디서 찾니? 어떻게 찾니? 아니 지금 봐도 안 보이는데 돌에서는 어떻게 찾니? 수두룩하게 받았던 질문. 그러나 대답하기 구차도 설명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그냥 냄새가 나. 나는 어디 가가보면 냄새가 나.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김태환 박사님 공룡 화석을 어떻게 찾아요? 답을 못해. 아직 박사학위를 완벽히 안 받아서. 공룡 화석은 이렇게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들을 다 시대순으로 쌓아놓는 게 어렵지 않아서 쌓아놨어요. 그러면 공룡 화석을 어디서 찾냐면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 쌓인 돌로 가면 됩니다. 그러한 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공룡은 어디서 살았어? 강가나 호숫가에. 그럼 강가나 호숫가에서 퇴적된 돌들을 또 쉽게 알아요. 거기에 가면 있습니다. 모두 있는 건 아니지만 박테리아도 쟤네들이 살던 곳에 가면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박테리아 와서.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는 저 혼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몇 명 없어요. 전부 프렌드예요. 그러니까 연구하기도 힘들어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만큼 40억 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박테리아 화석이 어딘가 있다 그랬는데 어디 있냐면 조금 어려운 뭐 이런 데 있습니다. 김태환 박사님, 박사 될 사람이 저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봅시다.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호주에 있습니다. 어머니 돈 많이 버셔가지고 아이를 저기 한번. 김태환 박사님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너무 가기가 멀어요. 근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둥글둥글하게 바닥에 엄청나게 많이 있고 둥글둥글한 거에 단면을 보면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애들을 우리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돌인데 박테리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 돌을 박테리아가 만들어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놈은 박테리아라고 하는 놈이 무슨 일을 막 하면서 이 돌을 점점 키워. 자, 그러면은 이제 박테리아 화석을 찾으러 가면은 그러면 저 이성주 교수라고 하는 저 참 말도 잘 못하는 저 양반이 소련에 가서 저거 찾으러 다녔구나. 맞습니다. 저 돌을 찾아다니면 됩니다.
근데 그 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구가 40억 년인데 지구상에서 이 돌이 어디 있나 봤더니만 35억 년에서부터 여기까지만 거의 있고 거의 없어요. 박테리아가 살던 시대에 있고 이제 없습니다. 조금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이 막 진화를 해가면서 박테리아의 세상이었는데 박테리아를 먹고 사는 놈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동물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동물들이 그 박테리아를 참 다 먹어요. 그러니까 그 놈들이 그래 이제 내 세상 아니다. 니네들한테 세상을 물려줄게. 그게 진액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박테리아의 세상이고 40억 년쯤 준비를 해서 산소도 만들어주고 다 합니다. 이제 니네들이 잘 살아봐 하고 동물, 식물, 삼엽충, 공룡, 인간 얘네들한테 세상을 물렸습니다.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으시죠? 스트로마토라이트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고생물학자들이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을 찾고 싶어 난리예요. 그것만 찾으면 신문에 난리가 뜨고 뭐 연구비가 많을 테니까요. 스트로마토라이트 오래된 것들을 막 찾아서 다녀요. 그래서 35억 년 된 스트로마토라이트 화석을 찾았습니다. 그 찾았던 교수는 뭐 난리가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좀 찜찜했어요. 어떠한 생명체가 만들어낸 돌을 찾는 것보다 진짜 그 박테리아 화석을 찾고 싶다. 진짜. 근데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 현미경으로 엄청나게 해야 되면 그게 돌에서 찾을 수 있을까? 고통스러웠죠. 그러면서도 과학은 발전했다. 암석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화석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바뀌었어요. 1965년에 이제 호주에 있는 어떤 교수하고 캐나다에 있는 어떤 교수와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암석에서 무엇을 하다가 20억 년 된 돌에서 무슨 거라고 이상한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게 박테리아 같은데 하면서 자기는 모르니까 하버드에 있는 바쿤이라고 하는 교수한테 전화를 핸드폰. 바쿤 나 이상한 거 찾았는데 바쿤이 와 빨리 와. 그래서 갑니다. 갔더니만은 박테리아. 1965년에 스트로마토라이트 화석에서 처음으로 박테리아였어요.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오래된 생명체. 여러분들이 아는 사이언스라고 하는 논문에 하고 세상이 뒤집어져요. 야, 5억 년, 6억 년만 있는데 이제 저런 걸 찾아내는 건 훌륭하다. 엘소 바쿤이라고 하는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20억 년 아니고 더 오래된 걸 찾아서 과학자들은 벌떼처럼 더 오래된 있는 돌들을 찾아다니고 거기에 저도 있었어요. 이제 수두룩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세상에 가장 오래된 화석. UCLA 대학교에 제이 윌리엄 셔프라고 하는 아주 못돼 처먹어. 저 학생 때 너무나 대가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막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해요. 뭐 내가 잘못했겠죠. 끼어들어서 인사를 했을 때 벌레고 학위가 끝나고 갔을 때 그 얘기를 했더니만 잘 몰랐다. 그러다. 아마 이러한 박테리아 화석 연구에 있어서 양대 거장 중에 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80%. 제이 윌리엄 셔프가 드디어 1900 이런 게 박혀있어요. 암석 속에서 이런 애들을 찾아요. 안에 있는 내부 구조는 전부 없어졌지만 원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암석에서 그런 화석들을 어떻게 찾아내냐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암석을 다 녹이면 유기질만 남아요. 그렇게 특수한 화학약품을 써서 녹이면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암석을 아주 얇게 갈아서 벽에다가 비춰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20억 년 되고 22억 년, 22억 년, 23억 년 하면서 지구의 생명의 역사가 점점 더 많이 발전합니다. 그러다가 1993년에 세상이 또 떠들썩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 발견합니다. 인류의 시작이 몇 억 년 뭐 이딴 식으로 이거 35억 년 된 스토마토라이트에서 드디어 이러한 생명체. 물론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됐기 때문에 화석의 흔적이 다소 애매하지만 카본의 형태로 되기 때문에 물론 이 논문에 대한 진위의 여부는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아니더라도 34년, 35년, 36억 년에서는 이제 생명체의 증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모든 생명체가 바로 박테리아. 따라서 이제 과학자들은 지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박테리아 화석은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35억 년에서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끌어오고 하는 데에 동의하는 데 서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죠? 어려우실걸? 그러면서 이제 요런 데 말고 옛날 책이나 김태환 선생님이 배웠을 때는 여기에서 뭐 공룡이 어쩌고 삼형치가 어쩌고 수두룩하게 막 얘기해요. 여기는 아무 얘기 못해요. 박테리아 화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간도 많이 되고 점점 할 얘기가 무식하게 많아져.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지구의 46억 년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진핵생물, 동물과 식물의 세상이 요 정도다. 요 정도. 모든 시대는 박테리아의 세상입니다. 세균을 무시하지 말자. 오늘의 교훈은 세균을 무시하지 말자. 너 지금 장난하고 있어. 근데 그 박테리아가 조금 다른 박테리아. 우리나라 말로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고요. 네. 미국 놈들은 미국에서 온 것은 사이노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아직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남세균 또는 남조세균 이렇게 얘기해요. 여튼 박테리아 화석이 있어서 그 박테리아 화석을 다 봤더니만 그 박테리아 화석이 독특한 화석이에요. 사이노박테리아.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사이아노박테리아의 세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많이. 이렇게 생겼어요. 박테리아는 대단히 조그맣고 대단히 볼품 모양이 그런데 이놈만이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놈만이 조금 모양이 독특하고 커요. 저놈이 지구상에서 처음 태어나서 지구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와장창창창 바꿔놓고 지금의 형태를 만든 장본입니다. 사이아노박테리아는 이제 남조세균 남세균이라고 하는 사이아노박테리아를 우리는 위대한 박테리아라고 얘기해요. 위대한 지구의 정복자. 최초로 지구를 정복해서 가장 오랫동안 지구를 정복하고 개척차 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현생의 사이아노박테리아고 화성의 사이아노박테리아.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놈들이 40억 년 동안의 지구를 인간이 살 수 있게끔 아름답게 바꿔놨습니다. 그 바꿔놓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산소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지구를 산소를 있게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황혼 환경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산화 환경으로 바꾼 생명체. 다시 얘기하면 광합성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를 최초로 만들어낸 생명체가 사이아노박테리아고 식물의 조상입니다. 스토마토라이트라고 하는 게 처음 생길 때의 현상을 연구하고 있는 어렸을 때의 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이아노박테리아 전부 사이아노박테리아 드글드글한데 공기방울이 똥을 두고 있어요. 이게 사이아노박테리아가 만들어낸
100% 순수 산소. 사이아노박테리아는 화석에 의하면 35억 년쯤에 이 땅에 태어났다고 믿어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35억 년에 태어났다가 얘네가 이제 이산화탄소 하나 먹고 물 한 모금 먹고 자기네 몸을 만들고 똥을 싸요. 그 똥이 산소입니다. 먹으면 똥을 싸기 때문에 산소가 점점점 많아져요. 35억 년 전에 산소를 막 뿜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었던 산소는 초기에 대기중으로 올라가서 지구를 산화시키는데 역부족입니다. 지구에 있던 환원성 물질, 조금 어렵지만 환원성 물질들을 산화시키는데 초기에 산소가 다 사용돼요. 인간이 지금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철이라고 하는 거에 99%가 저 때 만들어져요. 따라서 사이아노박테리아가 만들어낸 배설물인 산소가 그 당시에 환원성 물질인 철이온하고 반응해서 철과의 성분이 수두룩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다가 중화가 다 이제 철이라고 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산소는 얘네들은 계속 번성하고 산소는 갈 데가 없어서 공기중으로 그러니까는 이 시간에서 공기중으로 나가니까 이제 공기 바깥에 있던 육지에 있는 애하고 결합을 해서 토양층이 빨개져요. 이런 것들을 증거로 과학자들은 지구의 대기에 20억 년을 전후해서 산소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20억 년을 전후해서 이제 산소로 호흡할 수 있는 생명체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산소로 호흡할 수 있는 생명체가 이제 다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진해생, 식물, 동물.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놈들이 이제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놈들이 산소가 대기 중에 나오면서부터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도 세상은 전부가 아직은 박테리아. 태어나서 이러고 있지만은 아직은 짝소리도 못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원핵생물의 세상입니다. 산소의 레벨이 어느 순간 한 번 더 더 됩니다. 이제 지금의 레벨하고 비슷한 20% 정도를 가져와요. 산소의 레벨이 왜 중요하냐면 산소를 이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좋으면 몸의 다양성과 크기를 키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때부터 진정한 동물 생명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진짜 핵 생명체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쉽죠? 어머니 대학원 오시기 쉽죠? 산소 하나 얘기만 해도 저게 대단한 놈이구나. 그래서 잠깐 나왔지만 위대한 박테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사이아노박테리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아까 일어났던 모든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생명체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있었으면 지구는 지금 더워서 살 수가 없어요.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들어갔는데도 언젠가 있으면 또 나올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걸 누가 뭔가 이용해서 딴 걸로 바꿔야 돼요. 돌로 바꿔야 돼요. 생명체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의 공기 중의 레벨이 안정되게 만든 놈이 바로 사이아노박테리아. 지구가 어떠한 물체가 고정되어 있으면 지구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돌, 생명체, 대기, 물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부르기도 하는데 지구에 있는 어떠한 물질이 한 군데 있으면 지구는 썩게 돼요. 어떠한 물질이 옮겨 다녀요. 예를 들어서 탄소라고 하는 게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의 형태입니다. 그것이 물로 녹아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요. 그걸 광합성을 해서 하면은 생물이 되더라. 그러한 것들이
물질들이 굳어지면 돌이 되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물질이 이동을 해요. 물질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을 합니다. 이러한 이동이 지구의 이러한 변화를 만듭니다. 사야노박테리아라고 하는 놈이 물속에서 광합성을 하면서 돌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돌을 이렇게 만듭니다. 조금 더 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물속에 있는 또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돌로도 만들고 모루도 만들고 막 변화를 시킵니다. 이러한 변화가 현재 지구를 만듭니다. 저러한 과정이 없는 화성이나 수성이나 금성이나 다른 행성들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물질이 한 군데에 있어서 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이동. 따라서 추웠던 시기도 있고 안 추웠던 시기도 있고 공룡이 살았다가 죽었다가 이런 바로 물질의 이동입니다. 따라서 언제부턴가 들어보셨겠지만 지구를 그냥 지구라고 안 해요. 다이나미로스, 역동적인 지구. 옛날에는 지구를 지구라고 했어요. 근데 요새는 지구가 아니라 지구촌이라고 얘기해요. 비행기가 바뀌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역동적인 지구. 따라서 살아있는 지구를 만드는 것도 사야노박테리아. 그가 개척자입니다. 그래서 저 박테리아를 위대한 박테리아라고 부르는데 어떠한 좀 어렵지만 어찌됐든 이만큼의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거고 현재입니다. 다른 얘기는 현재 살아있는 거고요. 돈이 있으시거나 하면 필히 가보십시오. 저도 못 가봤지만 저 갈 겁니다. 은퇴하면. 스미소니안 박물관. 스미스라고 하는 갑부가 영국에 있던 갑부가 조카한테 돈 주고 같은 기부를 해서 만든 스미소니안 박물관. 전 세계 최고입니다. 탁 들어가면 가만가요? 근데 저거 못 봤을 거야. 지금 못된 사람 못 봤을 거야. 턱 들어가면 공룡 맨날 공룡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딜 들어가면은 시대순으로 방들이 나여 있는 게 이제 그러면 첫 방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가서 사람들이 몰려가요. 그중에 여성분들 다 블루 다이아몬드 저주의 다이아몬드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막 근데 그거 보기 전에 그 앞에 요 돌이 있어요. 요만큼 데서 이렇게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의 증거. 이게 바로 가장 오래된 스토마토. 근데 요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왼쪽을 보면 어떤 그림이 나있어요. 젊었을 때 학생하고 이게 40억 년 전쯤에 지구의 모습을 복원해놓은 그림입니다. 과거의 지구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림. 화산은 터지고 있고 물은 뜨거웠고 온천은 막 흐르고 있고 할 때의 생명체 하나의 이게 스토마토. 그 스토마토라이트가 우리나라에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소청도에도 있고 영월에도 있고 구미에도 있고 대구에 경상에도 있고 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은 뭐 하도 변성을 받아서 그 안에서 박테리아 화성을 찾아내는 데는 한 군데만으로 실패했어요. 최근에는 좀 더 정밀한 발굴을 통해서 경산에 있는 뱀이 카톨릭교회 아직 미완성입니다. 영화에 있던 것들에서 발굴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했던 것 같아요. 또는 어떻게 할까 해서 너무나 사이언스 되는 걸 빼놓지 않았나 하는 자괴감이 있긴 합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